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무척 평범하게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결혼도 했고 남들과 비슷하게 지내나 싶었죠. 저는 흔히 집에서 원하시던 코스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다행히도 제 기호에 잘 맞는 관계로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특별히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 사귀던 친집선 엄청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우리 집에 교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내가 벌써 여기저기 자랑해놨어. 말로만 자고 뱉다 보면 현실이 된다잖아. 얼른 우리 식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예쁜 지영이. 이 무렵 때는 각자 결혼하는 시기들이 제가 각이었는데 마침 주변은 빠르게 하더라고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는 나름 무리해서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공부하고 유학도 다녀오고 이래저래 돈 쓸 때가 많아서 자본이 넉넉하지, 아니죠. 엄마는 제대로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실제로 평소가 조금 있는 아파트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조건의 장소는 아니다 보니 적당선에서 맞출 수 있긴 했어요. 저도 얼마 해갔지만 대략 시댁 형편을 보면 예상이 되잖아요. 형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고 그때 엄마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로 자식 장가 보내느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형이 결혼할 때 나도 작기 얼마 보인 것도 있고 아마 형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별 수 없지요. 이런 모습들은 결혼을 시댁처 모임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봐도 저랑 비슷한 또래 형님은 상당히 경계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결혼식 때는 좀 더 화려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수하지 않네. 아무래도 결혼할 때 메이크업은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은근히 거로 말을 하는 게 왜 가요? 있는데요. 어머니는 이날 제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편을 가시더라고요. 우리 지영이가 말이야.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야. 선생님. 진짜 내가 명주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애야, 너네 동사랑 잘 지내? 너가 어디 가서 이런 인맥을 만나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뭐라고요? 전 민망해. 대충 기르를 잘랐는데 형님도 이런 거에 굳이 반응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흔들리시는 게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입이 툭 튀어나와서 내내 말도 저에게 안 걸어주고 중간중간 쓱 물어봐도 이상하게 대꾸를 했어요. 글쎄, 동서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한번 찾아봐.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거든. 아무튼 좋겠다. 우리 어머님한테 엄청 예쁜 받네. 나 처음 시어봤을 때 제대로인 도 안 받고 밖에서 나보고 아는 척도 안 하시는 분인데 뭐가 좋다고 내가 이렇게 결혼을 일찍 했는지. 나중에 저는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더니 형님이 약간 자격 지심이 있는 것 같다 하더군요. 그냥 원래 형수님이 처음에 결혼할 때도 말 많고 그랬어. 너무 애같이 형한테 매달리는 것도 있고 우리 집 경주사 때도 실수 몇 번 하셨거든. 엄마는 안 그래도 형 예뻐하니까 늦게 장 보려고 했는데 덜컥 형이 질러버린 거야.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런 사정이야. 다 상관은 없는데 다 같이 모일 때 어머니가 너무 나만 들어서 칭찬하니까 좀 민망하네. 뭐 어때? 엄마는 진짜로 자기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자꾸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어머니도 슬슬 혔던 본심을 하나둘씩 꺼내더군요. 즉, 저와 어머니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임신 얘기였고, 이건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지영아, 너네 기도 이제 슬슬 가져야 되지 않아? 이제 너희들도 결혼한 지 몇 달 지났잖아? 신혼생활 즐긴다, 그들 아는데, 앞으로 살 길이 구마리, 장천이. 저는 아직 일찍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래도 적응할 쯤 빠르게 결혼한 거라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너희들 생각이야. 그리고
교사는 휴직이나 복직 같은 거 전부 다른 여자 직업에 비해 훨씬 더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나도 잘 모른다만 내가 마음먹으면 조절할 수 있잖아.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일과 관련해서 임신 출산은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어머니, 근데 아무래도 향후 3년간은 일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 어머니는 놀랍다는 표정을 지시다가 그간 그렇게 제가 예뻐하시던 때와 달리 분위기가 살짝 차가워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어쩜 이렇게 손주복이 없는 건지. 큰애네는 이미 틀려먹어서 어쩌나. 저거 돈도 못 벌고 집은 남편 등쳐먹고 살면서 시험관 아지하자니.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너는 나이도 더 젊고 직장도 포장되어 있는데. 하는 말이야. 계속 설득하시는 어머니 말이 적당히 잘랐고요. 그러면서 저도 미운 털이 바뀌게 됐나 봐요. 만 주변에 예를 들고 오고 누구의 애는 어떻게 나왔고 심지어 누구는 늦게 나와서 아프다는 말까지 하시길래 단호하게 끊어냈거든요. 몇 년 안 있다가 발랄 수도 있으니 저는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분대로 막 그냥 임신하기 어려워요. 이제 어머니는 표정이 굳었고 약간 체험하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전 이때도 어머니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 한참 근무 중일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다음 달에 내 아버님 생신인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이미 준영이랑 얘기했어. 너네 집에서 생신 보이는 거 어떠니? 네, 저희 집에서요. 다음 달이면? 아니, 어머니, 일단 저는 힘들어요. 지금 맡은 일들도 너무 많고 아버님 생신은 여기서 하신다고요. 저는 신혼 초에 우리 집에서 집들이 했을 때 생각이 무척 나더라고요. 그때 자격지심이. 열등감으로 떠돌 뭉친 형님이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우울한 표정을 지었거늘 건마다 구경 좀 하겠다고 둘러보면서 입만 삐죽거리다가 생각났어요. 동서는 좋겠다. 여기 30 정도 넘지 않는데 서면 진짜 결혼해서 소급 장난하고 애 나와서 키울만 나겠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형님의 푸념이 아니라 집에서 모이려면 또 여기저기 치우고 음식도 어느 정도 해놔야 되잖아요. 신혼 초 집들이 때야 남편과 둘이서 같이 했지만 이번에 아버님 생신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는데 어머니는 아주 강철처럼 방문하시더라도 아주머님 댁이랑 너네 집이랑 새 집 중 너네가 제일 넓고 모일 말하잖아. 우리 집은 노인네 둘이 사는 곳이라 초바 터졌고 내 아버님 말에서 뭐하냐 코딱지만한 곳에서 둘이 지내고 벗고 사는데 앞으로 내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밀려오는 감정을 한번 씻은 다음 어렵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학교에서 맡은 프로젝트와 추가로 터진 작은 사건도 수습하느라 정신 없었거든요. 우선은 이때는 어머니도 다른 전화가 와서 그러셨지만 포기가 안 되셨는지 급기야 단톡방에 글을 쓰셨지. 뭐예요? 너희 아버님 생신을 작은 애네 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줘. 이걸 보자마자 기분이 상했어요. 안 되겠다는 제 말은 그냥 건너뛰고 남들에게 의견을 모르시다니. 여기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아주 강렬했어요. 곧바로 마치 이런 제안이 올라오길 기다렸다는 듯 형님이 하시더군요. 동의. 집에서 하면 그 동네 넓고 예쁘고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밥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나중에 짧게 동의한다고 하고 아버님은 말이 없으시고 남편은 눈치를 보는지 조용했는데 어머니는 얼마 안 가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들 반응 봐라. 너네 집에서 하자고 들잖아. 사람이다 자하고 대로 하면서 못 살아. 어른들한테 귀한 대접받고 이렇게 좋은 집도 선물 받고 있으면 너도 그만큼 도리는 해야지.
전 돌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서 계속 맞받아 쳐서 반박을 했고, 저에게 논리로 이길 수 없으셨던 어머니는 또 딴 사람을 끌어다가 공격하시는 거예요. 내 형님이 그러더라. 자기가 닿으면 그런 집 받았으면 아주 뭐든 다 했을 거, 걔네 형편을 봐라. 그렇게 복잡거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겠냐. 근데도 이번에 자기가 과일도 준비하고 뭐도 해서 오겠다. 내가 뭘 더 해줘야 너한테 시부모 대접을 받아보겠어. 저는 이런 말까지 들은 이상 대부분 인성을 저에게 다 보여드린 어머니에게 맞춰드리기 싫더라고요. 왕 욕먹을 거 계속 욕먹어도 상다. 어차피 미부인 거 뭐 해도 욕먹을 테니 그게 결심하고 말했어요. 그렇군요. 네. 어머니 뜻대로 못 해드리게 돼서 참 유감이네요. 근데 저도 정말 사정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형님처럼 필요한 것들 있으면 준비해서 갈게요. 그럼 업무가 있어서 끊겠습니다. 이 말에 어머니는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그날 저녁단을 혼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너무 유치하게 티를 내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어머니를 다시 초대해 가끔 끌어놓는 건 형님이 왠지 이절 행부로 보아 이번에 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면 형님이 제대로 그 사이를 파고든 것 같더군요. 결국 아버님 생체는 시댁에서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얼마나 화건했는지 당일날까지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했어요. 저는 흠잡기 싫은 눈치껏 남편을 켜다가 캐과일 일부 반찬들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사고요. 그걸 갔어도 어머니는 여전히 계시고 심지어 형님이 아주 딱 붙어서 생글생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저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는 또 따로 있었으니 사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저는 기분은 축는더라고요. 케이크 자르자마자 형님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집에 쌍둥이 아가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임신이 됐네요. 축하해주세요. 사실 얼마나 아기를 기다려왔는지 알기에 저도 겉으로는 웃으며 공과사는 구분해가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때 형님이 눈썹이 쓱 여기저기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고마워, 동서. 근데 동서도 너무 미루지 않는 게 좋을걸. 돈 많고 좋은 집 살아도 부부간에 악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 동서도 얼른 좋은 소식 생기길 바랄게. 그러니 어머니도 옆에서 바로 맞장 고치면서 임신보다 사실 더 괘씸했던 경조사 화제를 또 꺼내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며느리 노릇하고 도의하는 건 우리 큰 애밖에 없어. 이렇게 가게 효도할 줄 알았으면 돈 들고 있다가 너네나 말짱한 집 해줄 걸 그랬다. 교사 며느리라고 턱이라도 좀 볼 줄 알았다니. 이때부터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고 어머니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시던 그러게 누가 들으면 욕하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며느리 대화 같은 거 열어서 누가 더 잘하는지 보고 집 사줄 걸 그랬다니까. 어른을 잘못이냐 손주들을 쑥쑥 낳을 생각이 있냐. 이런 거 다 사전에 검사해야 원. 게다가 뭐야 발령이 뭐고 이사 갈 거면 그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뭐가 귀하고 고마운 줄 알겠어. 근데 여기서 형님이 나서서는 같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마도 결혼 초반에 어머니가 저와 자기를 차별했다는 것에 대해 한이 있나 싶었는데 차별한 건 어머니였죠. 왜 저한테 앙심을 품는 걸까요? 그래도 어머니, 그런 콘테스트도 있었으면 지금은 제가 집도 받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안 되나요? 그래, 마음은 벌써 너무 좋다고 해요. 에휴, 누가 교사 며느리를 좋다고 하는지. 이제 누가 그런 소리 하기만 하면 아주 혼주를 내줄 거야. 좋은 게 뭐가 있냐. 똑똑해서 빠져서 맨날 징그럽고만 하고 밥그릇만 챙기고 이러니. 가운데 앉아있는 남편도 양쪽을 연신 쳐다보며 어떻게 중지할 줄 몰라 다급했어. 저는 이렇게 흘러온 화제가 자체가 저를 꾸준히 공격하고 있으니 대답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다혈질인 아버님은 생신상 받고 주무시러 들어가셨으니 저도 조조의 얘기를 했답니다. 저라고 하시는 얘기니까 대답을 해야겠네요.
지금 사는 집은 남편만 있습니다. 부담한 집이 아닌데요. 아시잖아요, 어머님. 제 월급 착실히 모아둔 거, 저희 친정에서 주신 것까지 2형 넘게 보태드리지 않았나요? 같이 부동산 다니고 돈도 맞춰보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형님은 누가 봐도 저거 버릇없네 하는 표정으로 있고, 어머니는 벼랑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시더라고요. 여보, 그만하자. 엄마가 싸우자고 한 말이 아니야. 그러게 재수씨 참 성격 칼 같다. 이런 말은 흘려도 되는데 역시 선생님 아을 할까봐 딱 벌어지네. 빈정대는 아주버님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팔을 걷고 저에게 마구 화를 내쉬는 거예요. 아주 아들들이 말려주고 큰 며느리도 편을 들어주니 힘이 하셨겠죠. 뭐, 너 하는 모습을 보니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다. 이제 보니 누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식구인 줄 알겠네. 내가 내 학생이냐? 어디서 일일이 가르치려고 들어? 정작 예민하게 나온 어머니 때문에 아버님은 주무시다 나오셨고 약간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파악이 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시댁 식구들 누구건 간에 이날 기억이 너무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안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망할 단톡방도 나와 버렸고 남편이 말렸지만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당신도 봤잖아. 그날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둘 다 붙어서 나 공격해댄 거. 당신 시원스럽게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그래놓고 다음날 단톡방에서 어머니도 참외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 꼴 보기 싫어서 단톡방 나가신다고. 한동안 이제 보지 말자고 나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야. 정말 상황이 일이 돼서 거의 서너 개월간은 안 봤어요. 저는 이 기간 내내 걸릴 것 하나 없이 아주 편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명절부터 어른들 생신까지 왜 이래 경조사가 많이 돌아올까요? 하필 어머니 생신이 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이땐 양보할 수 없다면서 그날 하루 종일 저랑 싸우셨습니다. 내가 그럼 배부른 뒤 형님을 불러다가 생일상 좀 차려 주십시오 해야겠냐? 너는 어른이 그만큼 말해. 먹었으면 좀 알아들어. 어머니는 결국 또 본인이 할 말 없는 상황으로 밀려나자 누가 생일상을 이렇게 엎드려 절 받기로 당사자가 지위에 가면서 받냐고 화만 막 내셨어요. 이걸 그냥 넘기고 말았지만 또 지나고 보니 저도 이때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하는 거예요. 일단 아버님 생신도 그리 넘겼고 그냥 어머니 생신까지 해드리고 이제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침 워크샵도 기상변화로 취소된다고 하니 그냥 잘됐다 싶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날씨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 취소됐다. 어머니 생신 챙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아까도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안 받으시더라. 당신이 신화해 어떤 거 드시고 싶나? 여쭤봐 남편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는지 밝은 얼굴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요. 한참 안방에서 통화를 하고 나오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엄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안 챙겨줘도 된다고 이번 생신은 그냥 아버지랑 조용히 먹고 지나가신다고 해요. 여기서 저는 한숨이 후하고 밀려나왔고 머리를 쓸어넘기며 알겠다 고 했어요. 당장 또 가족끼리 볼 일이 많은데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어쩌자는 걸까요? 저도 무척 중요한 시기인데 괜히 시댁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 여간 손해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형님이 곧 출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나이가 꽤 있는 상태로 시험관에 성공해서 생긴 아들이고 쌍둥이다 보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조금 어두운 소식을 갖고 오더군요. 형수님이 막판에 배가 엄청 많이 나오셔서 움직이기 힘드신가 봐. 나도 며칠 전 엄마네 잠깐 들렸는데 위험해 보이긴 하더라도 날짜를 잡고 수술한다는데 건강히 잘 나았으면 좋겠어. 그래, 별일 없으실 거야. 저는 이때는 내심 신경이 쓰여 연락을 드려봤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지만 장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궁금해졌어요. 나 있잖아.
형님이에게 나오시는 거면 한번 병원에 가 봐야겠지. 근데 어머니도 저렇게 나를 불편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들어. 어머니도 불편하시겠지만 뭘 어쩔지 잘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출산하는 거고 첫 조카들 태어나는 건데 오라고 하시더라. 당연히 당신도 가야지. 엄마도 지금쯤은 풀리지 않았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같이 가. 어른들은 그래도 도리는 확실히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도희,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당신 나나 당신이나 똑같이 일하고 있고 우리 언니가 둘째 조카 나왔을 때 당신은 병원에 가봤어. 아니잖아. 나만. 갔었어. 그거 갖고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고. 근데 왜 나는 그래야 될까? 그러자 남편은 여기서는 답을 못 찾는 것 같더군요. 형님, 출산 소식이 들리던 날, 시호가 저랑 남편까지 모두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형님 때문에 부르셨나요? 그쯤. 아주버님, 마침 오셨길래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내심 긴장되어 대체 뭐 때문에 일어나 했는데요. 네. 저희 보고 집을 비우라고 이 집을 주신다 말씀이세요? 지금 너는 말을 하면 뭘 자꾸 되물어? 방금 말했잖아. 그리 알고 준비도 하라고. 이게 어디 그냥 받아들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외요히 말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아주버님과 남편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왠지 남편은 이 상황을 몰랐을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에겐 한마디도 안 했잖아. 당신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나가는 거 맞아. 진짜로 그래야 돼. 아무 문제 없는데. 남편은 이렇게 쥐자 두 잡냐? 게다가 내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그칠 생각을 해? 알아들었으면 이제도 그만 가라. 나 피곤해서 그만 쉴래. 아니, 어머니, 이렇게 마무리지, 얘기가 아닌데요. 형님, 내 사정과 저희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 상관이 없어? 어찌 되었든 누구의 집이 될 곳이었어. 아,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네 멋대로 하고 있으면 무시하고 할 줄 알았으면 그런 집 안 해줬어. 어쩌면 그렇게만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아? 전 너무 당황스럽고 귀가 막혀서 이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허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군요. 너 발령도 고 한다고 했잖아. 당장 오늘이 아닐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이사 다닐 거면서 그런 큰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거 순전인의 욕심인 거야. 그러니 저렇게 복잡하게 사는 애들이랑 바꾸라는 거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어. 어머니의 제안도 어이가 없지만 말투나 중간중간 곁들이는 내용은 그냥 제가 무작정 너무너무 싫으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냥 얼굴을 마주 잡고 땅만 보고 있었고 여길 왜 불렀나 싶었던 아주머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재수 씨, 우선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엄마 얘기도 잘 생각해봐요. 말 맞다 발령도 다닌다면서 우리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아, 물론 재수 씨도 불편할 거 알고 제가 그냥 공짜로 비워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재수 씨 돈도 들어가 있다 했죠. 일시불로 다 내게는 힘드니까 저희가 매달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조금만 편의를 봐줘요. 그러자 어머니는 옆에서 저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며 찍찍거리고 아주머님은 자꾸 자기네 사정을 호소하시고 정말 마땅한 곳을 찾기 힘들어서요. 돈도 애매하게 있는 상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잠시만요. 아주머님, 그럼 저희는 어디에 있나요? 아주머님, 댁이랑 집을 바꾸란 말씀이세요? 여기서 어머니가 또 신경질적으로 나섰어요. 너네는 그 사이 우리 집 들어와 있으면서 새집 얻어서 나가면 되지. 게다가 얘가 너희들한테 1,000만 원씩 준다잖아. 그거 들고 더 모아가지고 너들끼리 알아서 나가 한 일. 2년부터 있다가 그 사이 나가면 되잖아.
저는 몸을 확 돌려 남편의 생각을 물었고 남편은 그냥 자기 조카들이 안 됐다는 답답한 말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지금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네 저렇게 헤헤거리고 웃고 있어도 집 좁은 데서 부대 끼느라 맨날 싸우고 난리도 아니란다. 이혼 한 해 만에 하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보통 상황이면 이러지도 않아.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라. 저는 쫓겨나던 남편과 나왔고 아주머님은 제발 좀 잘 봐달라면서 먼저 철호가 버리셨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 짜증났던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냥 누워있다가도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런저를 보며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오전에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우리 집에 들린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요. 그보다 형님, 지금 그렇게 움직여도 될된가요? 동서가 내 생각도 해주는구나음. 맞아.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내가 콧바람 좀 쐬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자기네 집에 좀 가서 차도 마시고 그러면 안 될까? 저랑 딱히 그럴 관계가 아닌데도 온다고 좀 이상했지만 저희 친정언니도 애 낳은 직후에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생전 안 만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러길래 시댁 식구들 볼 기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온 형님은 엄청 우울한 표정으로 하수연하는. 그런데 나는 솔직히 말해 내 마음속에 무언가 커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난 이 모든 걸 견딜 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중얼거리며 나의 표정을 슬쩍 살펴본 형님이 조심스레 물어보았어. 어머니가 내게 무슨 말씀을 했기에 그렇게 괴롭혀? 라고. 나는 형님이 저런 증상으로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고 빨리 대답했어. 나도 갑자기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나지만 상황은 실로 좋지 않아. 이전에 어머니에게 우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심각한 문제로 오해당한 모양이었나 봐. 그래서 나는 경계하고 힘을 주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 말을 하시자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도 들었어. 그런데 형님까지도 참지 못하시더니 결국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지. 보이시더군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말이야. 어쩌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근데 동서 아까부터 거슬리던데. 이쪽에 우풍 잘 들 것 같은데 어때?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여기 베란다랑 위치를 정확히 못 봐가지고 어느 온 김에 잠깐 구경해도 되나? 아니, 진짜 그냥 잠깐 보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 내부를 쭉 돌면서 돌려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거슬리는 걸까요? 슬슬 자기 미천을 다 털어내는 느낌이었죠. 솔직히 자기 근무하는 학교 위치며 차라리 어머니 댁이 더 가깝긴 하니까. 응, 그치요. 교통편도 애매하고 말이야. 아니요, 차로 출퇴근하는 거라 전혀 영향 없어요. 형님, 너무 오래 자리 비우신 거 아니에요? 기들이 엄마 찾겠어요. 저는 손에 쳐가며 형님을 겨우 밖으로 내보냈고 그리고 씩씩거리며 엘리베이터 앞에 서려는 중 무의식 중에 우리 집 우체통을 봤어요. 이걸 쭉 보고 있자니 안 그래도 누가 자꾸 우리 집 세금 고지서를 몰래 뜯어보던 게 생각났어요. 진족, 이거 갖고 경비실은 하려다가 학교 일이며 최근 형님까지 신경 쓰다 먹었거든요. 사실 심증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제일 컸는데요. 전에 저희 보고 큰 집 살아서 세금 많이 나오는 거라며 참하신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머니는 그 자식 집에 온 거니까 한번 뜯어봤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신 적도 있었고요. 안 그래도 조목조목 너무 짜증나는데 경비실 가서 CCTV 보고 어머니라는 게 잡아야겠다 싶었어요. 자꾸 보인 그 아들네 부부 이혼하겠다. 아주 애간장이 녹아서 저보고 나가라 마라 하는데 그냥 어머니의 총체적인 갑질을 꼬집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순 우편물 개봉 여부를 잡아내려고 봤던 CCTV, 아주 특이한 그림 그리고 뜻밖의 수학을 얻게 됐어요. 됐습니다.
사실이 바로 하루 전날 저녁 늦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굳이 피곤하고 머리 아파서 더 할 얘기 없다고 남편에게 전달했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1층 현관에서 우리 집으로 오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그 화면에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죠. 둘 다 신생활을 집에 맡겨놓고 나온 것 같았는데 편안한 차림으로 같이 나와 있더군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말이죠. 진짜 웃기고 무섭다면 무서울 수도 있는 얘긴데요. 그 화면 안에 잡힌 형님과 아주머님은 그렇게 서로 신생활 유가 때문에 싸워 이혼할 예정이라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형님 머리를 연신 쓰다듬지 않나 하는데 그러면서 어머니를 포함한 세 사람은 아주하게 떠들면서 엘리베이터에 탔더군요. 아마 전날 우리 집에 왔던 건 어머니가 아니라 형님과 아주지가 같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시들하게 닥쳐서 저를 설득해서 나가라고 소리하고 있던 모양이었고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니 그 다음날 형님이 혼자 찾아왔던 거였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니 진저부터 분노가 끓어올라요. 이제 형님까지 너무 얄밉고 진저리가 나고 못 받게 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갇혀 마지막으로 판단할 게 한 가지 남아 있었는데요. 그건 남편이 이 사실을 아는지 안 아는지 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거의 저쪽과 한패가 아닌가 싶었지만 초반에는 제 편을 들었던 적도 있었기에 조금은 신중해졌어요. 우선 가장 통화 내역이 전부 아주버니라는 것에서 확신이 섰어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용충격 안 받고 잘못했다 싶네요. 형, 이 돈은 와이프가 모르는 내 비상금이라 대출 조금 받으면 2억 겨우 맞출 수 있어. 그래도 상환 기간 3년까지 넘기면 절대 안 돼. 내가 달마다 1,000씩 갚겠다고 몇 번을 말했냐. 걱정하지 말라니까. 통 내용을 쭉 읽어보니 아주버님은 어둡잖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코딱지만한 집에 살면서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서 동생한테 돈 빌리고 동생네 집으로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려는 걸까요? 좀 읽다 보니 결국 큰 아들 밀어주려는 어머니의 큰 그림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아, 사실 그렇잖아. 너도 집 욕심 먹고 다만 재수씨가 직업팔인지 몰라도 자꾸 저렇게 자존심을 세우니까 엄마도 처음에 사람 잘못 보고 엄마한테 투자한 거지. 나 이번에 형이나 하는 사업은 진짜 찐이야. 찐헌 사업이란 게 초반에 확 끄는 게 중요해서 말짱한 집에서 육아하고 성공 노하우도 풀고 하는 영상도 좀 찍어야 되고. 하여간 이번 형이 하는 일에 여러 무릇내 수고가 많다. 뭔 허접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성공 신화를 일궈내 CEO 마냥 영상도 찍고 채널도 만들고 돈을 들여서 뭐도 하고 그래야 되나 봐요. 가뜩이나 어머니한테 저는 찍겠다. 게다가 어머니야. 워장버. 심지어 손주들도 태어났고 하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그림 안에서 저만 딱 빠져주면 너무 좋은 거고 남편은 사람이 무르고 바보 같아서 형이랑 엄마 말에 내내 하고 있는 거죠. 시도시이지만 남편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코 끼워져서 호된 일을 겪는 거나 싶었어요. 심지어 둘이 그 와중에 저한테 걸릴까 봐 걱정도 귀게 하고 있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진짜 큰일 나 이 집. 엄마가 비워달라는 것도 그냥 와이프가 팔고 나가 버리자면 답이 없어. 그니까 엄마도 길를 쓰고 학과에서 살라는 쪽으로 일부러 말 돌려주고 있잖아. 뭐, 재수씨가 그 집에 보탠 돈이 얼만데? 2억 2천이. 그래, 그거 다시 찾아간다고 해도 엄마가 대충 잘 구슬릴 거니까 걱정 마. 그날 보니까 딱 봐도 엄마가 재수씨 머리 꼭대기 있더만 몇 번 윽박지르고 내면지가 뭐라고 할 거야. 어차피 내가 1,000만 원씩 또 준다고 말도 해놨잖아. 그걸로 시간도 벌 수 있고 아무튼 넌 조용히 있어. 결국 저를 엄청 생각해주는 척 집 비워주는 대가로 준다는
원래 1,000만 원은 본인 동생한테 빌린 돈에 갚는 것일 뿐이었어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서 뭐 얼어 죽을 산후. 우울증 때문에 이혼하게 생겨서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온갖 감정에 호소하고 집을 비워달라더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재산도 지도에 그리 쥐고 장난치고 저라는 한 사람 결혼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그 대화 내역 회원들을 싹 다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슬슬 보냈어요. 헌데 하필 타이밍 안 좋게 새벽에 물 마시려고 일어난 남편과 마주쳐 버렸고 제 손에 본인 핸드폰이 들린 걸 보고 눈이 마고 여기저기 불어나게 움직이더군요. 저기야, 뭐해? 당신 예상하는 대로 내가 보면 안 될 거. 다 봤어.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어차피 어느 정도 눈치책은 있었거든. 그래, 이상하더라. 본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꾸 나를 달래더라고. 우리 그만 살자. 나 지금 택시 불러서 나갈게. 저는 그 새벽에 남편이 마르는 것도 뿌리치고 온 집안 불을 다 켜서 화나게 만든 다음 필요한 짐들을 제각 가방에 우겨 넣어가며 당장 나갈 채비를 했고요. 옷 챙겨 입고 쫓아오다 하는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질러 내쫓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넘어갔고 우리 쪽 어른들은 밤중에 깨서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과 이제 말 섞기 싫으니 널 통해서 말하는 건데 집에 들어간 내 돈들 싹 다 내놓으라고. 여보. 나랑 우선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내가 미쳤어. 지금까지 다 한 것도 억울한데 뭘 더 얘기를 해? 이혼할 거고 팔아버릴 거야. 내 돈 2억 2천 남짓한 돈이랑 혼수가전 다 따로 했던 것도 싹 다 팔고 쪼개서 다시 받을 거고. 우리 지금부터 정리할 거 많으니까 그거 확실히 계산하고 있어. 어줍지 않게 또 잔머리 굴리면 나 이번엔 법으로 당신 혼내줄 거야. 알았어? 이 사실은 그날 순식간에 불이 여기저기 옮겨들듯 시댁 전반에 다 알려졌고요. 아주머님은 동생들 깔끔하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사업도 투자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똥물도 집어쓴 셈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본인 아들의 이런 계획 다 알고 해주려다가 제 이혼 선언 듣고 어디서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기겁해서 쓰러졌다네요. 여기서 제일 나쁜 건 어머니랑 남편들 다 너무 1위를 다투는지라 고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얘기는 어머니한테 문보. 어머니는 정말 불평나무가 되셨어요. 신혼집을 팔고자 하니 날짜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정리하라고 부탁했더니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곧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돈을 아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진정하라 며 너무 우울한 말을 하시는데 둘째 아들이 이혼 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쥐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많은 것을 참고 있지만 상황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들이 다 결혼 생활을 파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 살고 있는 주거지에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들여달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배우자인 나를 속이고 돈을 갖고 신의를 부리며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 심한 이유는 누군가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제 신혼집이었던 그 아파트를 팔아 제가 받은 보태 원금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어머니와 아버님은 남편 앞으로 맞춰둔 돈을 다시 돌려받았고 그 안에 어차피 대출금이 더 많아서 그 도움이 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한 사실이 본인의 회사에 소문이 나서 아마 주선자를 통해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는 지금 내 서방 호랑이 됐는데 장난하냐? 며 막 뒤집고 남편도 결국 자기는 집 팔아 손해가 됐으니 아버님께 당장 빌린 돈을 달라고 해서 아버님 집안이 벌집이 됐대요. 역시 장들이 그냥 나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마교. 저는 돌려받은 돈 갖고 아직은 친정이 있지만 내년쯤 학교 부근에 다시 지불했던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남편과는 돈 말고도 정리할 게 없었기에 이혼 이외로 안 보고 깨끗이 갈라요. 그렇게 무거운 인연을 끌어내는데 제 속은 공보다 알터가 빠진 느낌인 걸 보니 어지간히 저에게 안 맞는 공간에서 고생했나 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